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시군구청에서 보내는 사칭 문자에 대한 경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로 그 링크나 번호를 눌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자를 통해 휴대폰이 해킹되어 내 통장에서 돈을 훔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는 절대 안 속아.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똑똑하신 분, 아닌 분 가리지 않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나요? 이 사칭 문자는 정말 교묘하게 시군구청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쉽게 속아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수법들이 등장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새로운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시군구청을 가장한 새로운 스미싱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시군구청을 사칭한 문자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건 이런 문자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속아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수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로 떠들썩하죠. 요즘은 다양한 수법으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특히 민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장하여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민원 24 쓰레기 분류가 잘못되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는 수법이 다양하여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의 문자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문자가 정말 악질인 이유는 매년 바뀌는 쓰레기 배출 정책 때문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로 나도 모르게 잘 못 버렸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문자 중에는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확인, 청소, 행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는 시군구청에서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거나 하필 통화 연결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겠죠. 급한 마음에 실수하실 수 있으니 내일 전화하면 되겠지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 과태료 내게 되었다고 해도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며 조금 늦어도 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절대 급한 마음으로 눌러서 확인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스미싱이라고 의심되는 순간 즉시 경찰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미 누르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신고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미루면 안 되겠죠. 그런데 스미싱도 너무 발전되어서 악성 앱에 감염이 이미 되었다면 경찰에 전화했을 때 전화를 가로채서 경찰인 척하며 속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분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명절 선물 사칭 문자는 명절 때마다 있습니다. 어디 마트, 어디 홈쇼핑, 어디 택배 등에서 왔다고 하면 가끔 보내는 우리 아들이 보냈나, 우리 딸이 보냈나 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자에도 스미싱 문자가 있다니 모르셨던 분은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자는 평소 쇼핑 안내 문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한데요. 걱정 마세요. 대응은 더 쉽습니다. 링크를 누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 후 보내신 분을 아실 경우 전화 확인하시고요. 보내신 분을 알 수 없을 때는 홈쇼핑 회사, 택배, 마트에 전화만 하시면 확인 바로 됩니다. 문제는 모바일 상품권인 경우가 악질인데요. 왜냐하면 링크를 눌러야 사용 가능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확인하시지 마시고 보내신 분께 확인하거나 담당 업체에 확인부터 하세요. 모바일 상품권 늦게 확인한다고 안 없어집니다.
걱정 마세요.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자 또 있죠. 택배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평소에도 많이 받는 문자여서 의심 하나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택배는 도착만 잘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실 텐데요. 이 범죄자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딱 도착 안 하는 것만 문자로 보냅니다. 부재 중에 미수치 택배를 보관 중이라고 하거나 주소가 잘 못 되었으니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고 변경해 달라는 문자 등 기가 막힙니다. 혹시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택배회사 앱으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삭제하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지원금 사칭 문자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원금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지원금 받을 것 없는지 확인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리고 현재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 구청에서 지원금 신청 확인 문자에는 링크가 없습니다. 바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끔 담당 공무원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교통범칙금 또는 벌점 처리와 관련된 사칭 문자도 있는데요. 민원24나 사이버검찰청 등 다양하게 사칭을 합니다. 절대 링크 누르지 않는 것 잊지 마세요. 담당 기관에 전화 확인을 하고 문자는 삭제하세요. 이런 문자는 안 속을 것 같은데 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적 없는데 하면서 확인 전화를 하느라 당하게 됩니다. 무심코 실수하시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으로 공개된 업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잘 모르겠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대신 궁금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친절하게 대답 절대 안 해주거든요. 이 물건 결제한 적이 없는데 스미싱이 너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지인 사칭입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넘어간 경우는 지인의 이름을 악용하여 완벽히 속이려고 할 겁니다. 평소 친구나 지인끼리 실제로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흔하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친구가 분명한데 또는 친한 사람이 분명한데 링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나 지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후 그 친구 또는 지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삭제 또는 신고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애매하게 이름은 안 뜨는데 지인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처가 바뀌었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링크 있으면 일단 의심하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확률로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링크 안 누른다고 절대 큰일 안 납니다. 명심하세요. 이제 스마트폰 보안 수칙 10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2.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는 하지 마세요. 3.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비슷한 기능의 앱은 찾아보면 언제나 많습니다. 4.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즉 URL을 클릭하지 마세요. 5.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세요. 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 같은 것 아시죠? 6.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시 제공자를 알 수 없을 때 그 연결은 하지 마세요. 7.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바꾸지 마세요. 8. 스마트폰의 진짜 핵심적인 중요 정보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같은 것입니다. 9.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 삭제 또는 초기화를 해주세요. 잘 모르시면 휴대폰 구매하시는 대리점 직원은 구매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친절하거든요. 그때 다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0.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을 하시면 조금 귀찮지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서 112번으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세요. 두 번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합니다. 세 번째, 핸드폰의 악성 파일을 삭제합니다.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라는 앱을 실행하세요. 그 후 문자를 클릭한 시점 직후에 APK로 끝나는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APK 파일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파일 지워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 대부분 알아서 잘 설치되거든요. 삭제되지 않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핸드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112번으로 또는 금감원 1332번으로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공인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이전 공인인증서는 범죄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스미싱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잘 알려진 앱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내 이름으로 문자를 보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청 등 여러가지 사칭 스미싱 문자에 대해 사례와 대처 방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나만 안 당했다고 안심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한 세상이죠. 가족을 위해 또는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르게 당할 수 있으니 서로 공유하고 조심해서 이런 범죄자의 이익이 없어져야 안전해지겠죠. 내게 온 문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